예, 아직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출석 부를게요. 예,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진효준, 여지훈, 유가현, 오디오 안 돼요? 오케이, 됐어요. 유재원, 김현동, 이게 좀 현동이 소리야? 아니면 다른 사람 소리야? 김현동, 곽세희 좀 연결 중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나래, 네. 신승현, 네. 김묘진,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김소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정현, 정민수, 네. 네. 강현욱, 구다송, 네. 김경빈, 네. 김민지, 어, 김민지가 없는데? 김병우, 김영은. 지금 오디오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많이 안 온 거야? 김영은이 없는 것 같은데? 김예림, 네. 나윤진, 네. 박수성, 네. 박주영, 네. 박채희, 네. 신찬희, 네. 유지아, 유지아가 없을 리가. 유지아 있는데 오디오 안 되나 보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가끔 가다가 좀 연결이 느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체크했습니다. 윤서준, 네. 이주현, 왜 이렇게 오늘 마이크가 잘 안 되냐 다들. 장지훈, 네. 네. 조영웅, 네, 있는데, 오케이. 최고운, 네. 최지환, 네. 황희주, 네. 그 다음에 지금 출석 부를 때 우르르 들어온 사람들 있죠. 김현동 맞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진효준 들어오는 거 봤고,
자, 다시 한번 결석 체크된 사람들 부를게요. 여지훈 아직 없고, 김묘진, 서정현, 네. 정현이 왔고, 김민지 없고, 김병우, 네. 병우 왔구나. 김영은, 네. 네. 묘진이도 그거 안 되나 보네. 마이크가. 오케이, 체크해 줄게요. 출석. 그럼 김민지 없고, 여지훈 없고,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기보다는 중간평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예, 의상 디자인. 사실은 의상 디자인이 이거 화면을 전체 보게 하니까 이게 좀 힘든데. 이게 잘 보여요? 잠시만, 이거 전체 보기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공유되죠? 이거 공유되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봐. 오케이. 자, 제가 뭐 의상 디자인도, 다른 디자인의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디자인의 어떤 그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몇 학기 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개념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연을 제작하거나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어떻게 이 디자이너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또 그들의 일은 뭐고 또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고 하는 것들 위주로 정말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정보를 좀 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조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한 것들은 진짜 인트로덕션 소개 정도의 레벨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디자인 쪽의 영역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과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부전공이나 다전공을 하는 것을 좀 장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는 분야는 같이 들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약간의 좀 진입장벽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학교는 이제 무대미술과하고 연극과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죠. 보통은 이제 다 같이 이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디자인 영역을 빼고 연기와 연출 이론 이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우리는 아예 그냥 그 영역이 분리돼가 돼 있어서 무대미술과에 이제 입학을 하거나 하려면 기본적으로 화실을 다니면서 미술에 대한 기초 공부를 좀 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또 막상 또 그 다전공이나 부전공 하는 친구들 보면 뭐 어려움 없이 또 잘 적응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뭐 아무래도 디자인을 공부하려다 보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미적 감각이나 최소한도 이제 스케치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조명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스케치 능력이 필요는 없지만 뭐 색감이나 아니면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좀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그 그림을 그리는 좀 실력이 없으면 조금 좀 접근하기가 힘든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뭐 그 크래프트라 그러죠. 이제 제작의 과정에서는 또 스케치 같은 것들의 능력이 없이 이제 손재주가 있거나 눈썰미가 있고 이런 어떤 타고난 감각이나 재주들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긴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 경험인데, 저가 이제 미국에서 연출 전공을 하면서 다닐 때 이제 그 거기에서는 이제 연출 전공생은 각각의 디자인 분야의 수업을 그 디자인과 학생들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상 디자인은 좀 너무 좀 뭐랄까 내가 느끼기에도 약간 좀 생뚱맞아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뭐 물론 저가 이제 과거에 약간 뭐 그림도 그리고 한 것
것이 있어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게 재봉틀을 이제 사용하고 실제로 옷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좀 뭐랄까 걱정이 많았는데 또 뭐 재봉틀의 기본만 알고 그 옷을 만드는 것이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시대극도 해봤고 뭐 현대극도 해봤고 해서 뭐 이거 연출 과정생이라고 봐주는 거 절대 없었죠. 실제로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선생님들하고 그 보내는 시간도 많죠. 이제 작업실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보내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대 의상의 기본 개념을 보면 이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죠. 어떻게 보면 무대 의상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그 예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캐릭터를 의상으로서 뚜렷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죠. 이거는 공연 예술인데 실제로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는 CG 기술이나 아니면 그래픽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 무대 세트장도 거의 그냥 디자인을 해서 공연처럼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상 같은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이너들이 과 이제 크래프트가 합쳐져서 그 의상을 만드는 그 뭐랄까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의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프로덕션이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무대 의상의 기본 개념을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덕션인데 첫 번째 무대 의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 크게 중요한 거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디자인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면 무대 예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무대부터 시작해서 조명, 의상, 소품 하는 그 어떤 미술적인 체계 속에서 같이 하모니가 어울려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각각의 디자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디자이너들끼리 연출하고 같이 프로덕션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무대 디자이너하고 의상 디자이너하고 서로 소통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공연을 하루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 날 무대의 색감과 의상의 색감이 전부 다 너무 비슷하게 패턴이 나와갖고 그야말로 리허설을 하는데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의 배경이 전부 다 짙은 어두운 뭐 검은색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분석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어둡고 침침하고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막 방향성을 강조하니까 무대도 그렇게 나오고 의상도 그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의상을 입고 있고 아무리 조명을 막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무대 세트의 색에 의상의 색이 묻혀버려 갖고 진짜 좀 뭐 객석에서 보면은 얼굴하고 손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그 작품의 방향성이 어둡고 뭐 짙고 뭐 이런 건데 의상만 또 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은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빛 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명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사실은 이게 좀 어두운 계열의 색들은 또 이렇게 같이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의상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패션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하고 가장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은 사실은 옷이 좀 이렇게 주고 그 옷에 대해서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추죠. 그러니까 뭐 의상 디자이너들이 옷을 디자인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까지도 그거를 뭐 생각하면서 어울림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의상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 프로덕션 디자인의 한 요소라는 것 때문에 다른 디자인적 요소하고의 그 조화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극적 표현의 수단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가 이제 연출로서 배우들한테 가장 그 중요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의 요소들은 배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이 공연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앙상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기자의 그 연기적 표현 자체가 디자인적 표현하고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공연을 같이 하는 배우로서 니네가 해야지 디자인을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이나 아니면 배우를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디자인의 영역도 연극에서는 공연 예술에서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존중받아야 될 또 독립적인 하나의 장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특히 무대 디자인 할 때 좀 그런 일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무대 디자이너한테 내가 항상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아무리 사실주의 연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가구의 배치나 창문의 위치, 문의 위치, 뭐 그다음에 벽의 모양 이런 것들을 현실을 똑같이 반영하거나 현실을 묘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이걸 의외로 많이 헷갈려요.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상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상이나 옷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연극적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그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의상 디자인하고는 완전 접근 방식부터가 다르고 시각부터가 다르고 그다음에 표현의 그 방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옷을 만들고 나 이거 이런 옷을 입고 다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공연이나 연출이나 그 작품의 방향성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정말 현실에서 존재를 하는 옷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의상 디자인의 기본적 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자신의 어떤 미적 그 해석이나 감각이나 이런 재주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른 극단으로 너무 의상만 튀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그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존재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결여된 그런 디자이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또 연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극적 표현의 수단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사실은 무대 디자인에서 이게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주의 연극이라고 할 장르를 불문하고 표현적인 그 필요에 따라서 침대를 방 공간 중앙에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니 누가 침대를 방 가운데다 놓냐 이런 좀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죠. 이건 무대 디자인이나 배치는 공연을 하기 위한 거지 이게 뭐 실제로 있는 공간을 똑같이 복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상에서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요거는 또 하나는 또 의상은 무대하고는 다르게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장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고증하거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또 쓰면은 또 그 시대의 의상들을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진짜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제작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했던 그레이 캐서린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거 좀 약간 뭐 19세기인가 8세기인가 좀 그 과거의 그 일이라 뭐 정말 그 드레스 만드는 게 한 사람 옷을 만드는 드레스도 뭐 피스가 뭐 거의 10피스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방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장식을 위해서 레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 갖고 꼬매고 하는데 한 번은 다 만들어 놨다가 레이스를 전부 뜯었어.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존재했거나 그 시대에 유행했던 레이스의 패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정확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연극적 표현으로의 수단으로서 그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연출적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레이스의 종류나
패턴의 그런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대본을 바탕으로 창작을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컨셉이나 아니면은 이 뭐 한 개인의 디자이너나 연출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게 창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대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디자인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뭐 시대적 반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뭐 밝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그런 어떤 그 공연 컨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색이나 모양이나 그 패브릭 그 뭐죠 그 텍스타일의 그 종류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게 되겠고 또 대본을 분석을 했는데 어떤 캐릭터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것들 혹은 유형이 이제 분석이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또 의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 배우도 의상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정장을 갖춰 입을 때의 자세하고 뭐 이렇게 큰 뭐 오버사이즈의 편안한 캐주얼의 옷을 입었을 때의 자세와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좀 행동의 양식들이 패턴들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행동이나 연기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틀들이 의상하고의 매치를 통해서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상이 잘 나오면은 사실은 기자들이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상 같은 것들은 그 시각적 정보잖아요. 그래서 무대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그 무대에 불이 딱 들어왔을 때 시각으로 전달되어 오는 그 감각적 자극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뭐 조명이나 무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데 의상은 사람 중심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보다 훨씬 더 시선을 많이 뺏어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배우를 중심으로 보지 뭐 무대 디자인이나 어떤 공간은 사실은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 갖고서 와 하고 공간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배우는 뭐 몇 시간 내내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의 스토리 플롯 자체가 배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상에 대해서는 계속 시선이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캐릭터를 규정을 하거나 캐릭터의 그 규정까지는 좀 그렇죠. 처음에는 좀 규정할 수도 있죠. 캐릭터의 그 성향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의상이 주는 그 시각적 정보가 상상외로 큽니다. 그래서 의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거나 디자인하는 그 연출들이나 공연들이 많죠. 다만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의상에 대한 집중보다는 배우의 연기적인 면으로 많은 것들을 커버하려는 그런 또 흐름도 있고 또 현대적인 공연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디자인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표현의 방식을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려는 또 경향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 피터 브룩이라고 이제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연출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주장한 게 그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장식과 눈요깃거리와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연극이라는 본질 개념에서 좀 자꾸만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좀 가난한 연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뭐 예지 그룹토스키도 했는데 그래서 뭐 완전히 노세트에 큐브 몇 개, 그 다음에 의상은 검정 바지에 흰 티 혹은 뭐 흰 셔츠 뭐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뉴트럴하게 동일하게 그 의상을 입고 그 연기적으로 다른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현대 연극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연극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좀 충실하자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그 현실적인 이유는 또 제작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요, 의상이.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계신데 제프리 히치라고,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방학 때인가 언제 한번 그 뮤지컬 연출을 이제 그 퍼포먼스 닥터링이라고 하는데, 뭐 그 개념에 대해서는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뮤지컬이나 어떤 대형 규모의 공연이 막 그 준비를 하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출하고 제작자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배우들로부터 이제 연출이 신뢰를 잃거나, 아니면은 뭐 연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이거나 해서 연출이 뭐 그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할 때 급하게 그 공연을 좀 그 누군가 완성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르는 게 퍼포먼스 닥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직이에요. 그러면 가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짧으면은 한 일주일, 보통은 한 2, 3주 정도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거 토대에서 막 급히 막 여기저기 막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경험도 많아야 되고 공연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그 좀 직업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제프리 히치라는 선생님이 그 퍼포먼스 닥터링의 거의 1인자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짧게 일하고 페이는 엄청 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조건 다 좋아하죠. 왜냐면 한참 뭐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와갖고서 뭐 이것저것 막 해결을 해주니까 되게 다 좋아하죠. 그거 이제 한번 나랑 같이 가서 날 도와라 그래갖고서 따라가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의상의 그 예산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뮤지컬이라서 의상에 드는 돈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게 의상에도 소모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들과 코러스 해갖고서 여자 그 배우들이 거의 한 40명 정도가 매일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 뭐지 그 소품들이 거의 하루에 그때 당시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매일같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상의 일부인데 그런 걸 보고 야, 의상이 진짜 돈이 많이 들기도 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들이 또 협업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드레스 같은 거는 한 벌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것들을 좀 요즘에는 좀 선호하기도 하죠. 특히나 소극장 연극 같은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의상 같은 것들은 또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건 역시도 연출의 컨셉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지금 앞에 세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마지막 번 장르나 시대, 연출의 컨셉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을 또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작품과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샘플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시대를 철저하게 고증을 했죠. 그다음에 의상의 디자인이랄지 뭐 근데 시대에 있었던 의상들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이런 식의 스타일의 옷을 입었고, 이런 식의 뭐 액세서리를 착용했고, 이런 식의 벨트가 있었고, 소재는 어떤 것들을 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근데 시대적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들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 소재는 달라요. 뭐 그때 당시에 뭐 나일론이나 뭐 폴리에스터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시대적 고증을 한다고 해서 그때 사용했던 면직이나 뭐 이런 옷감들을 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거지만 지금에 와서 대체할 수 있는 옷감들은 쓰기는 하지만 디자인의 외형이나 아니면은 그 장식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증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시대적인 그 반영을 철저하게 충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뭐 그 상상에 의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에로를 이제 어떤 디자인의 컨셉으로 해서 다 다양한 그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스케치한 그런 작품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연출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작품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양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연출적 방향성이 어떻게 그 의상 디자인의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햄릿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은 이게 햄릿의 의상이라고 가려버리면 이게 과연 햄릿의 프로덕션인가 할 정도로 좀 의상들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1940년대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뭐 포틴브라나 아니면은 뭐 그 군사들 뭐 이런 사람들 대신해서는 나치 장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거트루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시대의 어떤 의상을 입고 있기도 하고, 클라우디우스 왕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뭐 뭐라 그럴까, 이건 약간 뭐 그 독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탈리아 무슨 파시스트 같이 그런 옷을 입기도 했죠. 뭐 오피리아도 보세요. 이건 뭐 코코 샤넬 풍의 어떤 뭐 이런 드레스를 또 입고 있죠. 그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햄릿이 없네. 여기 뭐 그 사람들의 의상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햄릿의 의상은 아닌 거죠. 실제로 이 시대적 배경을 옮겨서 또 그 영화를 찍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 딱 얼굴 보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자 연출이 그걸 또 만들었는데, 그 어떤 그 19세기 후반으로 시대를 옮겨서 거기 막 그 1차 세계대전 때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장치도 나오고 뭐 총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그 누구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했던 그 영화 나왔을 때 걔네들은 뭐 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 대신에 권총 들고 막 설쳐대죠.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또 의상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햄릿이에요. 이것도 햄릿인데 나 이걸 보고서 정말 놀랐는데, 이것도 완전히 또 시대적 배경과 그 컨셉을 이제 완전히 바꿨는데,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덕션이었어요. 이게 어떤 프로덕션이냐면 블랙 햄릿이라고 2018년도에 RSC라고 하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이죠. 거기가 아주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서양 연극사에서 배웠겠지만 아직도 있어요, RSC.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프로덕션들이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마틸다 그 뮤지컬도 RSC에서 제작한 거죠. 2018년도에 이거를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정말 멋있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블랙 캐스트였고, 의상도 뭐 마치 지금 요즘 제일 핫한 디자이너죠. 버질 아블로의 그 오프 화이트 뭐 이런 느낌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이런 어떤 현대적인 기기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페인트까지, 그러니까 모든 어떤 디자인적 요소들이 통일감 있게 그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죠. 이 지금 스테레오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이런 색은 아니었던, 이런 핑크 스테레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일일이 색칠을 해서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의 컨셉하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다 새롭게 디자인한 거죠. 이것도 햄릿입니다. 이거 뭐 거트루드하고의 씬인데 그 왕비죠. 저기 왕비의 침실 씬이죠. 이게 그 사막삼장인가 삼막사장인가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과연 이게 이게 우리가 알던 햄릿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무대 가운데 덩그러니 이거 침대 있는 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이게 그 인테리어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니까 그런 촌스러운 얘기 하지 마라. 이것도 지금 무대 한가운데 침대 하나 덜렁 놓여 있고, 이게 뭐 현대적인 의상과 약간의 그 과거적인 의상의 시간적인 개념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세상에 이게 옛날에 이건 뭐 면티가 있을 리도 없고, 이런 패턴을 보면 또 지금 완전 현대는 아니고 드레스가 시대적 혼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디자인 컨셉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서양 연극사 때 그 엘리자베스 티어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의상의 특징에 대해서 뭐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시대 의상의 특징이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가 좀 뒤섞여 있는 것들이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입었던 의상들도 나오지만 뭐 로마 시대에 입었던 옷을 입고
군사들이 처음에 햄릿의 첫 장면에 등장한다거나 이게 이제 그 시대적 혼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특징이었죠. 그거를 반영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은 작품일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공연의 컨셉을 잡고 연출이 방향성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죠. 자, 심지어는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햄릿이라는 인물의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거 그 유명한 그 해골 들고 그 인생의 덧없음, 그다음에 죽음의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의 그러니까 인생의 그 삶의 가치 뭐 이런 거를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이런 의상의 패턴을 보면 좀 특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이 햄릿이라는 캐릭터 한 명의 의상의 디자인의 패턴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의상들도 대략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감이 잡히죠. 그 이제 뭐 의상 전체도 이제 그 통일된 컨셉이 필요하니까. 자,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의상이죠. 무슨 뭐 요즘에 입으면 조금 촌스러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이런 또 더블 버튼이 또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또 자켓을 입고 또 이런 햄릿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또 의상이 또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장면인데도 좀 다 다르죠. 깃이 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손목에 또 이런 이거를 뭐라 그러나 커프트라 그러나 요 부분이 또 이렇게 셔링 처리돼 있고 뭐 이것도 재질도 이게 약간 좀 벨벳 느낌이 나죠. 요런 또 의상이 있고 또 똑같은 작품인데 이거는 완전히 무슨 뭐 야상 같은 거 있고 뭐 비니까지 쓰고 뭐 이렇게. 근데 이 배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굉장히 유명한 테넌트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 해리포터에서 왜 그 혓바닥 내밀는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그걸로 출연했던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연극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기도 많이 하는 배우인데 좀 의상의 컨셉이 또 완전히 다르죠. 자,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블랙 햄릿의 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여기 또 뭐 완전히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서 또 하는 거죠. 이거 그 유명한 데이비 컴버배치죠. 이 사람 거의 뭐 아노락 수준의 완전히 캐주얼 의상을 입고 지금 그 햄릿의 한 장면. 이 데이비 컴버배치도 원래 뭐 영화 배우로 여러분들 유명하지만 연극 배우죠. 연극 배우 출신이고 RSC 출신일 거야 아마. 굉장히 유명한 또 그 배우고 지금 현재로서도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배우기도 합니다. 자, 코스튬의 범위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잠깐 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시랜다 그 9시 39분이니까 우리가 40분이니까 45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아까 지금 좀 늦게 온 사람들 네, 다 봤습니다. 제가 다시 체크를 할게요. 자, 45분에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